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LG 컷이다. It's okay.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혁신을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회적 가치 당도 300%, 네, 무제한적 가능성을 신뢰하는 찐 당도인 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에 대한 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자기소개를 할 때 꼭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까 보셨던 무제한적 가능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저와 민혁 기자님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무제한적 가능성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둘이 하나의 공동체로 인터뷰를 만들어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공동체에도 이 무제한적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도 저는 무제한적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걸 정말 신뢰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사회적 문제, 환경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 문제가 난제가 계속 속출하는 지금에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중이해관계자들이 이 사랑과 힘을 번갈아 가면서 협력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의견에 충돌되는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역동적 불균형이 계속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뒤엉킨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게 어려움을 알지만 한 걸음 더 내딛어 볼까? 그럴 때 바로 필요한 것이 무제한적 가능성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제한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협력을 하려면 크게 5가지가 필요한데, 앞으로 인터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능수능란하신데요. 아, 네. 그럼요. 프로페셔널하니까요. LG. LG.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LG 네. 소셜 캔버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이 아주 좋네요. LG 소캠은 기후환경 분야의 사회적 생태계를 육성하고, 특히 생활 속 실질적 임팩트를 어떻게 창출할까, 그래서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이 LG전자와 LG화학이 함께 하는데요. LG전자는 Innovation for a Better Life라고 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을 지향합니다. 이제 더 나은 혁신은 LG전자는 고객이 더 좋은 삶을 누리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미소 짓게 하는 것으로 명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LG소캠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함께 하는데 We Connect Science라는 슬로건을 씁니다. 더 나은 미래를 과학과 연결한다. 그래서 그린 커넥터로서 인류의 삶의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LG소캠이 존재한 이유에 환경적 가치가 있어서 LG소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성장하는 LG 소셜 캠퍼스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크게 4가지 꼭지가 될 텐데요. 이거 하드라인으로 나갈 텐데, 먼저 금융 지원입니다. 돈에도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혼합금융이라고 하는 블렌디드 파이낸스라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무상지원 그랜트입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스타트업이 생애주기별로 성장하려면 때에 맞는 금융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야 향후에 의미 있는 VC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VC를 만나기까지 큰 캐즘, 어떤 공백이 존재해요. 이걸 넘어가려면 디딤돌과 징검다리가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랜트,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LGE라고 약자를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론입니다. 대출을 하는 거. 예전에 LG 소캠이 10년 전에는 무상 지원을 1억까지 대출까지 했습니다. 이자 없이. 첫 번째 론. 다음에 그랜트, G입니다. 바로 무상 지원하는 거. 이 2가지를 연결해서 에쿼티 투자까지 연결되면 LGE, LG 일렉트로닉스, LG전자가 탄생합니다. 또한 LG화학을 만나보면 아까 보셨던 론과 그랜트, LG에다가 투자를 도출하는 화학적 반응, 케미스트리, LG 케미스트리, LG 화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정말 자연스러운 혼합금융으로 블렌디드 파이낸스 첫 시작점으로 그랜트를 여는 것은 이 기후환경 분야에 천착한 사회적 기업에게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또한 그래서 돈을 얼마나 지원하느냐, 기후환경 트랙에는 저희가 최대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예, 그리고 약자 동행이라는 걸 저희가 신설했는데요. 여성, 청년, 시니어 장애인, 창업을 하고 싶지만 취약한 계층들에게 위한 약자 동행 트럭에는 4,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과 기후 위기, 그리고 약자 동행의 창업을 이겨내기 위한 국내 친환경 임팩트 생태계를 만성해가는 네임밸류 가치 사업으로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만나보면 186개 펠로우를 한 119억을 무상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약
한 43% 증가하고 오. 고용도 27% 증가한 이력이 있습니다. 와우, 너무 좋은 지원인데요. 네, 지금까지 금융 지원을 만나봤고요. 네. 다음은 뭐가 있다고 했죠? 다음은 공간 지원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공간 지원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여기 백그라운드 환경 정말 아름다운 자연, 대자연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고려대학교 산악관에 있습니다. 이 LG전자가 과거에 금성사라고 했어요. 네, 혹시 아시나요? 아, 금성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다음에 LG화학은 어떤 네임이었을까요? 자, 거기까지는 어렵죠? 네, 락키화학이었습니다. 락키. 럭키의 기쁠 낙자에 기쁠 히자를 쓰는 아, 락키 오. 화학이었는데요. 네네. 94년도에 고려대학교랑 서로 MOU를 설립해서 이 산악관에서 연구 벤처라는 곳들을 좀 설립해 보자 그런 취지로 이제 기부를 했고 고려대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LG전자화학에 30년간 이 공간을 연구 공간을 위해 써주십시오. 해서 738평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을지 또 벤처 기업들이 육성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한 56개 기업이 지금 공간 지원을 받고 있고 21개 공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죠? 세 번째는 이제 성장 지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성장 지원은 금융만 지원하고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성장하나요? 아니죠. 그렇죠. 기후 위기 문제는 굉장히 꿰뚫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천착하는 LG 소셜 펠로우들이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걸 도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가속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혹시 그 23년 말 기준으로 엑셀러레이터 혹시 창업 기획자가 몇 개 회사가 있는 줄 아시나요? 대략 몇 개 있을까요? 돕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한 10만? 이렇게 10만 개.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마음이 넓은데요. 461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461개. 461개 엑셀러레이터들이 말씀하셨던 스타트업들을 열심히 지원하고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숫자만 그렇고 자, 그중에 컨설팅과 자원 연계가 가능한 엑셀러레이터를 제가 엄선했습니다. 이 성장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2020년부터 MI 소셜 컴퍼니 미스크 그다음에 한국사회투자와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LG 소셜 펠로우들이 성장을 할 때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연계, 해외 글로벌 진출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기업은 내가 투자할 만한다면 투자까지 진행합니다. 그런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성장 지원을 해서 2020년부터 한 46개 그 LG 소셜 펠로우들이 성장을 했고요. 누적 투자 유치가 255억 정도. 그리고 신규 교역이 163명이 됐어요. 그리고 매출도 219%, 그 다음에 고용도 210%가 증가해서 정말 이 기업들이 사회 문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돈도 벌고 동시에 수상 인증 가치 180돈이 발생했거든요. 그 수치로 증명할 수 있는 환경적 가치를 제고하면서도 생존 가능한 모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객관적으로도 정말 좋은 지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장 지원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LG 슈퍼스타트 데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LG가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서 슈퍼스타트라는 것을 성장하고 있는데요. 14기 펠로우들 중에 비욘드 캡처라고 이후에 만나볼 그리고 13기의 그린 컨티뉴가 선정돼서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LG 전사와 함께 어떻게 협업할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저희 그 인재 육성이라는 키워드가 있을 텐데요.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LG 전자화학이 만든 LG 소캠에서 우리 세대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걸 이어받아서 이 양질의 DNA를 미래 세대에게 전할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건 인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보유 자원이 부족하거나 물적 토대가 부족해서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과 청년, 시니어 장애인입니다. 여청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LG 소셜 펠로우가 되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앞 단계로서 예비로 선발하는 펠로우 트래블러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재 육성을 돕고 있고요. 과거 10년에는 뭐 1분 1초 영화제, 로컬 밸류업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소셜 펠로우나 혹시 소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14년간 186개 LG 소셜 펠로우가 다 고귀한 스타트업들이에요. 네, 이벤트 스타트업인데 하나를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사회 문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피소드로서 말씀하셨으니까 픽을 해보면 한 세 개지 정도 진행할 수 있겠는데요. 제일 좋았던 건 LG전자와 LG화학의 업을 서로 연결하는 거. 그게 본질적 가치잖아요. 네. 그렇게 도전한 사례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하나씩 만나보면 재활용 몰드 용기라고 하는 12개 나누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나누의 이윤노 대표가
LG전자의 명장 컨설턴트들이 그 공장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기에 폐자재를 활용한 생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잘 생산할 수 있을까? 명장 컨설턴트들이 가셔서 전반적인 생산의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동을 해서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편지는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나의 비즈니스가 LG전자 갖고 있는 노하우를 탑팅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례이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폐어망을 수거해서 고순도 나일론을 뽑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저 잘 모르죠. 아, 네. 네스파라는 기업입니다. 네스파. 네스파. 에스파 말고 네스파. 그쵸, 예, 에스파 아니고, 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네스파인데, 네, 네스파가 LG화학과 MOU를 체결했어요. 네네. 정말 최초의 사례고요. 실질적으로 25년, 26년에 LG화학이 그 당진의 성문 화학 공장에서 열분의 6 공장을 여는데 여기에 고순도로 추출한 폐어망을 추출한 재생 나일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OU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옷을 많이 입고 있는데 이게 중고 옷들을 보통 매립하거나 소각합니다. 근데 이 옷의 생애 주기를 넓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12기의 윤회라고 하는 민트 컬렉션 기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소민스쿨 학생들을 다 64명을 데리고 현장을 가봤어요. 그래서 옷이 어떻게 생애주가 연장되는지를 모두 본 겁니다. 또한 가방이 된 자동차를 얘기하는 바로 모어덴이라는 컨티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도 함께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자동차 가죽을 실제 뜯어보고 연결해보는 작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 기업이 실존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에 대한 임팩트를 받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저희 기억에 남습니다. 네네. 끝으로 선인장 가죽, 선인장의 셀룰로스를 추출해서 정말 비건 가죽을 만드는 13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그린 컨티뉴 기업입니다. 이 그린 컨티뉴가 계속 여러 기업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ESG 과정을 연구조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분과 연결해드려서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좀 매칭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런 곳을 연결될 때 정말 저는 행복감을 느끼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커넥션, 네. 커넥트죠. 네, 커넥트. 맞습니다. 네. We connect science, LG화학. LG화학 좋습니다.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LG 소셜 캠퍼스 홍보 기자단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예. 이 활동을 좀 추진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거 아주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기자님이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LG전자의 사회공헌팀 그리고 LG화학의 CSR팀이 14년간 기후환경 분야에 천착해 왔거든요. 이걸 처음으로 개척했어요. 우리나라의 14년도에는 누구도 환경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던 때예요. 사회공헌을. 그래서 지금까지 181억 7,8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건 진짜 오랫동안 사회공헌에 특히 환경 분야를 집중한 것은 뚝심입니다. 돈으로 수치로 증명하고 지금 결과값들을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계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LG 소캠의 다양한 주요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뭐 대학생인 또 청년인 이 민혁 기자님도 계시고요. 또한 일반 대중들, 또한 정부 시민사회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후 환경 팩트를 체크해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야말로 기후 정보 팩트 체크. 같이 해볼까요? 기후 환경 팩트 체크. 네. 이런 환경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야 정말 기후 거짓말, 가짜 뉴스들을 회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LG 소캠의 인지도를 향상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자가 첫 번째 이유였어요. 지금 6분의 기자를 통해서 정말 기후 위기의 문제가 어떤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펠로들을 통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가 LG 소캠 사업 내용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모르시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내가 기후 위기의 어젠다를 갖고 있지만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새롭고 다양한 관점으로 기사를 낼 수 있을까? 우리 컨텐츠를 그들의 마음에 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컨텐츠를 생산해보기 위해, 공유하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홍보 기자단 하시는 분들이 정말 톡톡 튀는 정말 알파 세대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창의적으로 활동적으로 하는 이 활동들이 차별화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행동도 달라지면서 그들의 언어와 문법으로 쏟을 수 있는 내용들은 정말 차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홍보기자단을 추진했고 지금 일기인데 정말 여섯 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양질의 컨텐츠, 차별화된 컨텐츠를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단 활동을 추진하시면서 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저는 이 6분의 이 LG 소캠의 소중한 홍보기자단 기자님들이 계신데 세 가지 깊은 울림이 좀 마음에 일어나길 바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회가 무한 경쟁 그리고 최적화, 효용 극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환경과 공동체 이런 아름다운 키워드를 다 뒤로 밀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가오는 미래를 우리가 새롭게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기자님도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써서 이 시간을 선택하셨잖아요. 이 초이스한 이 시간을 좀 체리시, 소중히 여길 수 있어서 정말 이 소중히 여긴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목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선택한 것을, 초이스한 것을 체리시,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이 체리시의 명사형이 체리티예요. 자선 활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자선은 이제 단순 기부, 근데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벤처 필란트로피라고 하거든요. 정말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돕는 거, 소비하는 게 이게 새로운 기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자선을 넘어 벤처 필란트로피까지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회적 가치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가요? 기자님 활동해 보시면 어떤가요? 이 활동들이 아주 나의 부를 극대화시키고 정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효율적인 활동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죠? 네. 이게 뭔가 비효율적이고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 내가 이거 지금 이럴 때 학점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우리가 이게 사회혁신가의 길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더뎌 보여요. 네. 그래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기자분들이 이 삶에 각자의 삶에서 저는 1터와 3터를 만나게 되실 때 아, 내가 이런 사회혁신을 꿈꿨지. 사회혁신가로서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회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까? 기자님도 취업을 하게 되고 또는 창업을 할 수 있고 또는 가정을 이루고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되실 텐데 저는 그런 사회혁신의 DNA가 심어지길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네. 이 혼자의 걸음에서 사실 이제 공동체의 여정이 시작되길 바라요. 네. 이게 성별과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맞습니다. 여러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 낯섦에서 오는 그 모호함과 불편함이 있거든요. 이걸 내가 기꺼이 수용하고 포용하겠다는 그 톨레랑스, 정말 열린 관용을 또 견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LG 소셜 캠퍼스 홍보 기자단을 운영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기억에 이거- 남는 점이나 뭐 어려웠던 점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이민혁 기자님을 이렇게 기자님 비롯한 6분을 선발하는 심사 과정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분들이 저희는 이제 학벌과 이걸 다 가리고 글만 봤거든요. 그 글에서 오는 진솔함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러 질문했는데 자신에 대한 솔직한 질문을 하고 거기에 솔직한 답변을 찾아내는 게 보였습니다. 진솔한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각자의 여정 속에서의 자기의 삶의 고백들이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과 노력들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 시대의 미래 세대인 희망을 좀 봤습니다. 또한 동시에 기성세대로서 이 기후 책임, 여러 사회 문제를 마치 미루어온 것 같은 기성세대들의 창피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에게도 진지한 성찰과 행동의 전환이 필요하구나. 그 심사 과정에서 오히려 제가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영님에게도 제가 지금 이 인터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끊임없이 학습하는 학습 공동체, 학술 공동체가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어려웠던 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LG 소캠의 일이 굉장히 브로드하죠.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깊이는 어떤가요? 깊이도 너무 네, 굉장히 깊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정말 딱 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한눈에 또 재미있게 좀 LG 소캠의 활동이 또 LG 소셜 펠로우들의 활동들이 기자님들의 마음에 딱 다가가야 되는데 정말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심플하게 정말 알짝딱깔센하게 고수, 그게 고수거든요. 정말 핵심이 뭔데? 알짝딱깔센. so what? 한마디로 뭔데? 아직도 이건 저희가 좀 가야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적의 시간을 쌓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기후 위기에 천착한 이제 기업 조망 그리고 네.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생태 육성 등에 이제 집중하는 LG 소셜 캠퍼스인데 네. 성장을 지원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아까 전에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쌓이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인데 맞아요. 이제 LG 소셜 캠퍼스는 왜 이러한 도전을 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정말 좋은 질문 같았어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파이어니어 스피어릿, 개척 정신입니다. 이게 개척에는 항상 따라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실패와 고난입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전제돼요. 그래서 아무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LG전자 화학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누군가 길을 열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막 속이나 빙하 속에 누군가 길을 고독하게 걸어갔는데 다 눈으로 덮여요. 그래서 발자국이 어느 순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에게 희미한 발자국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길을 굳이 가겠다. 왜냐면 그 발판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활동이 과연 의미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속도가 더디지만 때로는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진지하면서 엄숙히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향후에 더 나은 삶, 더 나은, 더 좋은 미래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LG화학이 지향하는 더 나은 삶,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의 혁신 이게 기후문제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미룰 수 없고 불가역적인 이 기후문제를 지속가능한 행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LG 소캠 활동을 14년간 도전했던 모든 기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니저님이 이제 LG 소셜 캠퍼스에서 경험한 가장 의미 있던 순간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2020년부터 했으니까 한 4년, 5년을 돌아봤는데요. LG 소캠 14년 기록에서도 새로운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10월인가 9월이었나요?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회적 가치 페스타라는 행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LG 소캠이 부스를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LG 소캠의 마스코트인 이 뒤에 보이시는 소캠이의 방을 만들어서 소캠의 방을 그냥 이렇게 전시하는 게 아니라 LG 소셜 펠로의 제품과 서비스로 여러 제품들로 나와서 LG 소캠의 철학과 DNA가 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 와서 왜 이제 나왔냐? 14년간 했는데 왜 이제 나왔냐?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기후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해 하면서 참여해 주셨거든요. 네. 이게 엄청난 임팩트라고 기억에 남고 있고요. 또 동일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는 그 CSR 임팩트 포럼과 세미나를 했어요. 여기에 LG화학의 이영주 책임이 참여하셔서 저희 LG 소셜 캠퍼스의 사례를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또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LG전자 화학이 어떻게 LG 소셜 펠로와 협업하는지 어떻게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는지를 소통할 수 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한 큰 의미이자 감동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소셜 캠퍼스가 이제 앞으로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이게 LG 소셜 펠로우 이제 186개가 됐다 했잖아요. 14년간. 저희가 앨럼나이 데이를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앨럼나이 데이. 저희가 펠로우들을 모으는 하나의 밤이죠. 아름다운 밤이 될 텐데 뭐 5가지 기후 테크라든지 사회적 경제 부분을 좀 미팅을 한씩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미래 세대 청년들 또 민혁 기자님 같은 향후의 예비 창업자 또 혁신가들이 좀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일례로 미국 보스턴에 캠브리지에 그 캠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있어요. 그 CIC라고. 여기 매주 목요일에 오후 4시 반에 사람들이 갑자기 모입니다. 왜 모일까요? 벤처 카페 Thursday Gathering이란 거예요. 목요일 모임 뭐 이런 걸 해서 맥주 비어도 나오고 온갖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가 활동가 자원봉사자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임을 해요. 그래서 혁신가들이 연결되는 지점이고 거기 스파크가 터는 겁니다. 혁신석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 LG 소캠 럭키 금성이 LG거든요. 클라이밋 프라이데이 게더링 금요일 밤에 만나요. 아이유의 노래도 있었잖아요. 이 배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정말 기후 환경을 혁신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클라이밋 프라이데이 게더링 하면 어떨까? 정말 럭키 금성 행운의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럭키 금성이잖아. 맞죠? 럭키비 금성이잖아. 네, 그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이제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도전이란 무엇인가요?
예, 여기도 지금 사회적 가치의 3% 우리가 이제 당도인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정말 지속 가능한 소재, 서스테너블 글로스인데 지금 우리가 기후 시민으로 좀 스스로 호명 사회처럼 새롭게 좀 불러지길 바래요. 민혁 기자님이나 저나 우리는 기후 시민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기후 시민이다. 네, 좋습니다. 기후 시민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어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후 투표입니다. 누가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지? 또 거기에 지지하는 국민들은 누구지? 이거 우리가 투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투표로 얘기하면 모든 의사결정의 마지막 결과물이 정치인데요. 이 기후 정치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표 한 표를 갖고 있는 기후 시민입니다. 표를 행사함으로써 힘 있는 존재인 것을 어필해야 된다 생각해요. 두 번째, 기후 소비를 하는 우리는 기후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로서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에 굉장히 유의미함을 던질 수가 있어요. 힘을 가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탄소로 점칠해 놓은 것들을 사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행동하면 안 사. 이게 굉장히 울림돼요. 왜냐면 소비가 바뀌면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지? 본인들이 생산하는 모든 과정, 전 과정의 LCA를 혁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후 투표자로서, 기후 소비자로서, 기후 시민으로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도전에 한 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좀 더 깨어있는 자본주의의 시민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좀 더 깨어있는 민주주의의 시민이 되자라는 네. 말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기자님의 정리력, 와 정말 기후 시민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기후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그냥 아까 전에 이제 톨레랑스라고 말씀하셨죠. 맞아요. 네, 그거를 생각하다가 좀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보다 보니까 네. 톨러레이션하고 이제 톨레랑스하고 좀 다른. 맞아요. 역시 기자님. 톨러레이션은 뭔가 좀 윗사람이 아랫사람 그냥 그래 우리가 너 맞아요. 배려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런 사고방식은 정말 지금 시대하고 적합하지 않은 맞아요. 방식인 것 같아요.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서는 그리고 또 깨어있는 이 세대에서는 그거보다는 서로 들어주려고 하는 행위, 맞아요. 좀 더 뭔가 알아가려고 하고 좀 더 이해하려는 그 행위, 지금 톨레랑스, 맞아요. 관용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아니고요. 우리가 동등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어가는 거. 네. 거기에 신뢰를 쌓는 것이 저는 톨레랑스, 관용의 새로운 사회적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력이 훌륭합니다. 아닙니다. 가서 배웁니다. 저도 네. 기후 시민으로서 저도 배웁니다. 네. 아름답네 방송이. 아름다운 방송입니다. 네. 이제 창업이나 네. 직업, 취업, 그리고 또 커리어 등 수많은 부분에서 도전을 하고 있고 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고민하는 청춘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 이거 진짜 일주일 동안 이거 고민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저의 얘기면서 LG와도 맞닿아지고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고민해보았는데요. 제가 이 동일한 질문을 20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그라인 뱅크를 창시한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박사가 계세요. 이분이랑 방글라데시 다카 그라인 뱅크에서 만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글로벌 소셜 비즈니스 서밋이라고 하는 전 세계 300개의 기업들 팔로워들이 모여서 행사를 오스트리아에서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한번 오셨었는데 여기 매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업, 직업, 커리어에 도전을 하고 고민하잖아요. 청년들, 그 청춘들의 최적 얘기,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어볼 때마다 유누스 박사가 제게 답변한 게 있습니다. 영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Do something right now. Whatever, whenever, wherever. 자, 이걸 하면 do something, 뭔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당장 행동하자. 결국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디서나 우리가 당장 행동할 시기란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고민과 계산과 지체함과 주저함이 없을 때입니다. 왜죠? 이제는 기후 문제가 당장 코앞에 다가와 있는 경제적 문제예요. 자, 나는 기후 위기 문제 없어요. 또 다른 사회 문제가 여러분들 찾아갈 겁니다. 이제는 창업이든 취업이든 내가 어떤 사회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가, 사회 혁신의 길에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풀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걸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 누구보다 가열차게 살아온 주체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우리 존재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요. 또한 유의미하다고 결정 지어야 돼요. 더 이상 아이덴티티,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완성된 여러분의 존재를 사회혁신을 위해서 지금 당장 도잉하길 원하고 그때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도잉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이미 여러분들 내면에 이미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의 보가 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더 좋은 세상을 위한 보물이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 내면에 정말 심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행동으로 당장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외부의 것, 눈에 보이는 것, 휘황찬란한 것 이런 것들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놨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회파하고 없애고 나의 진솔한 이 내면의 목소리에 기울이면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자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길 강력히 촉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니저님이 예. 개인적으로 앞으로 해보고 싶은 도전이 있다는 것일까요? 자, 이게 고민이 굉장히 됐어요. 지금 이제 LG 소셜 캠퍼스의 담당자가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개인의 말씀을 여쭤보셔서 저는 그 LG전자와 LG화학이 글로벌한 사업장이 개발도상국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글링하면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중에 동남아시아가 앞으로 뜰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자 우리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함께 성장할 아까 말씀드린 똘레락스로 관용할 지역을 생각해요.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부도 급증하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 인류의 사회 문제 해결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남아시아에 진출해서 미국의 Y 컴비네이터라고 하는 엑셀러레이션 기관이 있어요. 또 유럽의 IDEO라고 하는 컴퍼니 빌더이자 어떻게 하면 그 사회 혁신가들의 성장을 전과적으로 함께 동력하는 엑셀러레이터가 있거든요. 여기서 함께 사회 혁신가를 발굴, 육성, 투자하면서 글로벌하게 좀 도전해보고 싶은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전해주신 LG 소셜 캠퍼스 한종훈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네, 무제한적 가능성을 신뢰하는 이민혁 기자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G LG 석행 쏠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